네, 2분 조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2.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의료기관이 세계 18개국에 모두 141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출 국가별로는 한류와 의료특구 조성으로 진출이 용이한 중국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33건, 카자흐스탄 9건, 아랍에미리트 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진료 과목은 주로 피부 성형과 한방, 치과였으며 이외에도 건강검진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은 전무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왜 해외로 나갈까요? 국내에 이제 환자가 별로 없었어? 뭐 더 치료해 줄 게 없어서 나갈까요? 아니죠.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더 진료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규제 혹은 법적 미비로 그게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수한 인력과 또 필요한 자본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차라리 마음껏 의료 활동을 하고 본 뜻을 살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보십시다. 원격 진료 예를 들어 그런 것만 해도 뭐 전혀 안 된다 그러고 있고요. 의료 행위 자체를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를 못 들이게 하게 하니까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서비스 산업발전법도 제가 목록해 서비스 산업발전법도 이런 게 들어가면은 뭐 의료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 해가지고 뭐 가령 거기서 도시락 제과 여러 가지 병원에 필요한 뭐 그런 걸 키우고 병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 사업도 할 수 있게끔만 그게 전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이러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나가는 겁니다. 100만 몇 개가 141대 0이. 그러니까 국내 충분히 자체적으로 의료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의료 뭐 환자도 줄어들고 남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국내에 더 투자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므로 나간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해외에 들어오는 것도 뭐 사실은 뭐 별로 잘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외국계 영리 법인을 들어오게끔 했지만 제주도에서 2012년 한 건에 뭐 투자가 들어온다 해서 이제야 겨우 된다 만다 그러고요. 2012년 이후에 외국계 들어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병원은 이걸 영리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몇 개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내는 의료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을 풀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사면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이란 주제로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원샷법 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례 규정이 신설되지 않으면 현재 상위 2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18개 산업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원시화법을 얘기했지만 문제는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개의 사업자가 시장의 50% 이상을 말하자면 장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3개 이내의 사업자,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 이런 것 식으로 되면은 7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화법은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의 합병 M&A 같은 걸 활성화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그게 되면은 합치면 뭐 75%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한 개의 사업자는 50%, 3개 이내로 되면은 75%라는 시장 제한을 강제로 묶어놓고 두고
원시화법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원시화법에서 그거를 공정거래법의 예외로 원시화법이 적용될 때는 예외로 해달라. 해야지만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바로 전삼현 교수, 우리 환경에서도 칼럼도 많이 썼던 숭실대 교수님이죠. 그분이 주장해서 우리가 전해드린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걸 내버려 두고 하면은 원시화법 그 요란하게 그렇게 노력들어서 만든 원시화법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시화법이다. 그거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차제 공정거래법의 50% 룰 또는 세계 이상 사업자가 75% 이 룰이 과연 국제적으로 정합한 거냐 맞는 거냐 우리 국내만 볼 게 아니라 국제시장도 봐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그 조항 자체를 한번 보자. 맞는 거냐 토론을 한번 해보고 공개적으로 담론에 붙여보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 한국인은 3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상위 1%에 꼽히는 부호들로 국내 1위인 이건희 회장은 자산 9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계단 낮은 11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7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7계단 상승해 148위를 기록했습니다. 200위에서 600위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뭐 제가 특별히 덧붙일 내용은 없고요. 이름들만 불러드릴게요. 쭉 보면은 아까 이건희, 서경배, 이재용, 정몽구, 정의선 이런 이름 외에 김정주, 이정건, 김범수, 구본무, 이서현 이런 분들, 김남정, 신동빈 이름 일단은 숨가빠서 안 돼 있고 뭐 부자들이 국내 부자들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포브스 발표를 보면 다만 1년 전보다는 16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이 부자들도 요번에 이 부자들 명단의 그 흥미로운 대목은 유가 하락과 강달러 그러니까 이 계산상의 문제겠죠. 적어도 강달러는 계산상의 문제라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뭐 유리했을 테고요. 산유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가 하락 때문에 빠지거나 순위가 많이 내려간 그런 경우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순위 계산에서 강달러와 유가 하락이 하나의 변수였다. 그런 점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당과의 선거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권이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권 통합을 제안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더민주는 먼저 당내 상황부터 정리하길 바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정치 얘기는 뭐 제가 더 안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합당하자고 연대하자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말 분당하고 뛰쳐나가겠는지 지극히 아주 단순한 문제 제기를 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야당이 그나마 분당하는 게 최소한의 이유를 된다면, 최소한 명분을 찬다면 정책으로 경쟁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같은 그런 짓 말고요. 네,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봤던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따 오정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요, 무디스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부도율이 예측되는 겁니다. 무디스가 예측한 올해 우리 세계 그 기업들 부도율이 한 2.1%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1.7%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고 2014년도에는 이 비율이 0.9%였습니다. 뭐 원래 2.1이 높다 낮다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트렌드만은 2014년도 0.9%에서 작년에 1.7 그리고 올해는 2.1 무섭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겁이 난다. 그러면서 무디스 보고서의 마지막에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간다 하죠. 파티는 더 정확한 파티는 조만간 끝난다 하니까 그 말이 우리 파티가 끝난다는 말이 참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냐 그렇습니다. 그 숫자로 확인도 됐고요. 어쨌든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데 국회나 정치권 하는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뿐입니다. 네, 뉴스는 그럼 이걸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 교수님 모시고 또 환율하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